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16일인데요. 12월 16일. 26일. 네, 26일인데요. 지금 바깥의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체감 기온 말고 지금 시간이 이제 낮 12시가 다 됐는데 실제 바깥의 기온이 영하 14도예요. 방금 제가 그 주말이라서 분리수거를 하고 왔는데 바람이 살짝 부니까 약간 과장해가지고 뺨이 그 약간 칼날에 베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한용품이 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방한용품을 구성하는 섬유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듯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캐시미어라고 하는 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캐시미어. 지금 여기 어떤 그 겨울철 코트에 이제 제품 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이즈가 나와 있고 품범 색상이 있는데 혼용률 해가지고 캐시미어가 10% 쓰였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근데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62만 4천 원입니다. 자, 캐시미어가 10%만 들어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좀 더 고가의 브랜드들은 아예 캐시미어를 혼용하는 게 아니고 캐시미어 100%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 영국이 자랑하는 명품 그 버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머플러인데 보면 여기에 이제 캐시미어 100%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가격이 뭐 머플러 한 장인데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되게 비싸죠. 자, 브랜드별 코트 가격 및 캐시미어 혼용률을 보면은 캐시미어가 좀 적게 쓰인 제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썩 비싸지 않은 게 아니네요. 역시 비싸네요. 8%만 쓰여도 60에서 70만 원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미어 혼용률이 높아지면 30%대 된다. 그럼 100만 원 넘죠? 100%로 만든 코트는 198만 원이나 됩니다. 아니, 캐시미어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자, 캐시미어가 대체 뭐냐? 캐시미어는 쉽게 말해서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섬유입니다. 캐시미어 염소가 뭐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얘가 캐시미어 염소인데요. 뭔가 벌써 딱 봐도 좀 털이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토종 흑염소.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비해 보니까 이 캐시미어 염소라는 분들이 이 아우라가 뭔가 좀 다릅니다. 왠지 이거 얘들의 털로 만든 옷은 좀 비쌀 것 같고 이분들의 털로 만든 옷은 좀 그냥 좀 약간 싸구려 할것 같고, 그렇죠? 자, 근데 아무튼 이 캐시미어 염소에게서 털을 이제 추출하는데 아무 털이나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캐시미어 염소도 날씨가 좀 추워지면 평소에 이 거친 털 아래로 아주 보드라운 새털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새털을 보드라운 새털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 털을 뽑는 과정이 조금 경합스럽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뭐 양털을 뽑을 때 보면 양털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일본 말로 바리깡이라 부르던 거 있었잖아요. 그 털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는 그 도구 같은 걸 가지고 절삭 도구를 가지고 양 털을 깎아내는데 이 캐시미어 염소에게서 털을 추출할 때는 그렇게 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캐시미어 염소를 이렇게 눕혀서 눌러놓고는 빗으로 이걸 빡빡 빗어요. 세게. 이렇게 빗으면 이 털이 뽑힙니다. 생짜로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우악스럽게 빗으로 빗으면서 이 캐시미어 염소에게서 털을 뽑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빗으로 빗으면서 쫙쫙 뽑는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조금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잔인한 과정을 통해서 저 캐시미어 염소에게서 털을 뽑는데요. 그렇게 모은 털을 가지고 이제 실을 뽑죠. 방직기를 가지고 실을 뽑는데 이 실을 뽑는 과정에서도 또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만든 섬유가 이 캐시미어니까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캐시미어로 만든 캐시미어 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캐시미어라고 적혀 있는데 또 이거를 읽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게 캐시미어가 아니고
카슈미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카슈미르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카슈미르가 뭘까? 자, 사실 이 캐시미어라고 하는 섬유의 원료가 되는 캐시미어는, 이 캐시미어 염소는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는 이 사냥의 일종입니다. 카슈미르 어딘가에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 이 캐시미어의 이 섬유의 원료 생산은 실제 캐시미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카슈미르 지방에서 많이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오늘날 캐시미어의 주요 생산 지역인데 몽골이 한 40% 40% 정도를 생산하고 중국이 한 48% 정도를 생산합니다. 기후와 환경이 원래 그 카슈미르 지방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캐시미어 염소들이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살기가 좋은 환경인가 봐요. 어쨌든 이 캐시미어 염소는 사실 카슈미르 지방이 오리지널 원산지인데요. 이 카슈미르 지방이 생각해 보면 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지역이면서도 진짜 좀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게 카슈미르 지방의 지도입니다. 사실 여기 옆에 있던 캐시미어 생산 지역에서도 보면은 요쪽 지역이 아마 이 카슈미르 지역이 되겠죠.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 자, 이 카슈미르 지방은 인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 세계 지도에서 인덱스 맵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인도 중심으로 서북쪽.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은 파키스탄의 동쪽.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접경 지역,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카슈미르 지방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사회과 지리 수업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람교와 인도의 힌두교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갈등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지역이에요. 좀 골치 아픈데 아주 거칠고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좀 간략화된 지도를 하나 보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좀 간략화시킨 지도예요. 자, 이 카슈미르 지방은 사실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카슈미르 지방의 이제 주민 보면은 종교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77%, 한 80%쯤 되죠. 이슬람 신자가 많은 지역인데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인도였는데 얘네가 이제 1940년대에 이제 종교적 차이 때문에 국가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분리 독립되게 되는데 이때 이 카슈미르 지방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도가 좀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는 원래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힌두교 신자가 많은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 안에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신자들은 좀 차별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인도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죠. 자기들은 대부분이 거의 80% 가까이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점령돼 있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차별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로부터 독립하기 원하는 걸 또 파키스탄이 뒤에서 응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슈미르를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늘 자주 분쟁하고 갈등을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이 카슈미르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가 지배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방 여기 있는 잠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파키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아자드 카슈미르라는 이쪽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쪽은 악사이친이라 그래서 또 중국이 또 지금 인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인 것 같지만 세 개의 국가가 서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고 세계 지도를 봐도 이 카슈미르 지방은 국경선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지역의 어디까지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군사적인 분쟁도 있지만 이쪽 지역에 서로 이제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이런 국경 지대에는 원래 지뢰를 많이 깔아둡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 일대에도 이 지뢰가 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슈미르 지방에도 지뢰가 되게 많이 깔려 있고 이 지뢰로 인한 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해요. 지금 실제 보면은 이게 카슈미르 지방 사람들 지금 보면은 지뢰가 다 지뢰에 밟아서 터져가지고 의족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많죠. 다시 어린 아이들의 피해 사진도 있는데 제가 너무 좀 비극적이라서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카슈미르 지방,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차이다. 자, 이 카슈미르는 사실 현대사회 교훈을 주는 지역으로도 되게 좀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이 카슈미르가 되게 익숙한 지역인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여성분, 스웨덴의 언어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런던에서 공부를 하실 때 카슈미르에 가면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다크라는 곳에 뭐 여행 겸 연구 겸 갔는데 그 라다크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던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곳 라다크에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뭐 이곳의 변화상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순수하고 평등적이고 아름다웠던 이곳의 공동체와 주민들이 그 산업화와 외래 문물에 유입이 되면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갈등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과거의 전통과 아름다운 관습을 좀 잘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관들을 잃지 않도록 뭐 유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도로 책을 하나 쓰십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들어와 있는데 오래된 미래 부제가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이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고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 비스무리하게 됐던 거고 저도 이거 이제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이제 이런 뭐 카슈미르 지역에 라다크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리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정 여행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여행의 뭐 그 패러다임을 또 등장시키는데 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공정 여행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그 지역에 뭐 리조트를 막 이용하고 그 지역에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냥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관광 프로그램 따라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여행은 좀 잘못된 여행이다. 진짜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된 여행, 그 지역을 제대로 온전히 즐기는 여행이 되려면은 뭐 그 지역의 자연을 잘 보호하고 또 그 지역의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종교 등을 좀 존중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쓰면은 이게 뭐 어떤 리조트 같은 거는 어떤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대기업,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에게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를 하는 여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공정 여행인데 이러한 새로운 공정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그런 멋진 분이 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라다크가 있는 카슈미르는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막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알리기 전부터도 이미 종교적 갈등으로 비극 그 자체였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고자 존재하는 종교가 얼마나 큰 갈등과 비극을 불러오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카슈미르에 사는 지역 주민들, 인간도 또 카슈미르에서 또 털뽑히고 있는 또 염소도 모두가 슬픕니다. 자, 오늘도 뭐 짧은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흥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